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지역 연구의 2025년 후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후반기는 통일 국토에서의 북한 지역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북한 지역 국토 환경 현황과 환경 보건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영곤 박사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북 분단 80년, 이제 남북의 국토 환경은 많이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참 정치 경제적으로도 남북은 확연히 차이가 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참 남북이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지만 특히 국토 환경 쪽도 이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도 이제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국토 환경이 많이 훼손됐고 오염됐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이렇게 복구돼서 정말 전 국토가 푸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제 북한은 우리의 60년대, 70년대의 오염 상태 혹은 80년대의 오염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방 후 이제 남북분단 80년 한반도는 이제 국토의 보존과 개발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3차 남북 정상회담 2018년에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서 특히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 협력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이렇게 서로 합의를 보았습니다만은 남북 관계가 어려워짐으로써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산하의 황폐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산림 분야 협력 그리고 이제 대동강 수질 문제 개선을 우선적으로 협력하기로 그때 이제 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지정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개발을 수립을 했지만 국제적인 핵 문제 때문에 제재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 4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5대 경제 특구 앞전에 이제 다 이제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제 나선 그리고 개성, 신의주, 금강산 그리고 이제 최 마지막에 이제 황금병 그리고 유하도 이렇게 해서 이제 5대 경제 특구를 지정을 하고 또 지방에도 22개의 소규모 경제 특구를 초기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유럽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산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2월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는 담화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산림복구 방향은 원상복구가 아니라 개조의 무게를 두고 이제 경제림이라든지 풍치림, 이제 경제림 같은 경우는 이제 목재 생산 같은 거, 풍치림은 환경 관광 이런 것을 이제 병행을 해 나아갔습니다. 네, 국토환경 현안을 보시면 이렇게 벌거숭이 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60년대 그러니까 50년대 전쟁을 겪고 나서 60년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그때는 땔감을 전부 나무로 했기 때문에 온 산이 민둥산이 되어버렸죠. 북한 지역, 이제 크게 이제 북한 지역과 남북 이제 접경 지역으로 이렇게 쭉 이제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지역의 경우는 에너지 다소비용 공업 구조로 인해서 대기 및 수질 오염이 심하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탄 종유 정책으로 대기 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에너지원의 8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고 산업이 아주 노후화되어 있고 또 저급 갈탄 사용으로 대기 오염이 아주 심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업 폐수로 인한 북한 주요 광원 오염 심화, 광산 및 공장에서 배출되는 공업 폐수가 그대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수질이 크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하게 된 곳은 두만강입니다. 두만강 푸른 물, 그런 우리가 노래도 있었습니다만은, 두만강은 무산 광산 같은 곳에서 이제 1000 내지 1500만 톤의 광석 가류를 두만강으로 이렇게 흘러보내고 있어서 이 가루의 피해는 수질 오염뿐만 아니라 인근 농경지에도 막대한 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만강 하류 지역을 이제 중국을 통해서 방문해 보면은 그 두만강 물이 아주 오염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지금 물이 새카맣죠.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 바로 공장에서 그대로 이제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희 이제 국토개발연구원이 처음에 이제 그때는 국토개발연구원이라 했죠. 했을 때 이제 전국을 이렇게 보면은 많은 그 강들이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70년대까지만 해도 강의 오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것, 어떻게든지 경제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오염에 바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 또한 그 오염 상태를 이제 발표도 금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북한은 아직도 지금 2000년대인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오염이 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무리한 국책 사업으로 인한 산림, 토양 및 자연 생태계 파괴. 네, 식량 증산 및 연료 확보를 위한 대규모 산림, 토양 훼손. 이 식량 증산이 해방 이후로 식량 증산 문제에 가장 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이제 북한의 그 정책입니다. 4대 자연개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서해 관문 건설이라든지 태천발전소 건설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전부 식량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서해 관문으로 인해서 많은 그 주변의 용수를 활용을 한 것. 태천발전소 역시 전기를 일으키면서 또 주변 농지에 용수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간척지 개간 원래 30만 정보, 약 9억 평이라는 그 숫자로 이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땅 찾기 이제 계단식 그것도 한 20만 정도, 6억 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림이 항폐화되고 산지 개간, 연료림이 채취가 되고 또 이제 이 목재를 생산을 해서 그걸 이제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남벌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장 이주 경제정책 및 식량난으로 인한 생물종 다양성이 파괴. 그러니까 이렇게 오염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왔던 그런 새들이 이제 거의 멸종 상태로 가고 있고 이제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생태계를 볼 수 있고 송어, 연어, 산천어, 붕어 등 이런 두만강에 서식하는 것이 거의 지금은 이제 하류에는 생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군사 노선 및 정치적 주체 사상 하에서의 자연 파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군사 도로 또 군사 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참 많이 이렇게 그 자연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특히 북한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 군사노선 추진, 70년대 다락방 개간 사업, 80년대 세탕 찾기 운동, 자연개조,
사업 등으로 이제 주요 산야와 산천이 심각한 자연환경의 파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4대 군산으로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60년대부터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오염 문제 및 취약한 기후변화. 인근 국가의 오염물질 방류 및 국경 지역에서 오염물질 월경 문제. 이 두만강이라든지 압록강 같은 경우는 이 폐수를 중국 쪽에서도 이렇게 배출을 하고 이쪽에서도 배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탄광, 중국의 탄광, 중국의 북한의 뭐 시멘트 공장 이런 곳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오염이 심화되고 있고 또 기후변화에는 자연재해 대응 체계가 아주 취약해서 홍수와 한발, 해일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96년도는 이제 이 96년도의 그 홍수는 이제 우리나라 임진강 쪽에서도 크게 이제 피해를 본 그런 곳인데 지금 2024년도에도 지금 농경지 유실이 22만 7천 헥타르의 유실을 이제 이렇게 가져 이와 같이 이제 북한이 이 산지라든지 이런 농지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폭우 같은데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은 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홍수로 인해서 온 들판이 다 지금 잠겨버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국토 분단 지역인 이 비무장지대 그리고 남북 접경 지역 이 지역 역시 이제 국토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이제 그 지역은 이제 이 군사 분계선이 그어지고 또 남북으로 4km씩의 이제 선이 그어짐으로 인해서 248km, 넓이 907평방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한 배 반 정도가 이제 폐쇄 공간으로 생태 통로가 차단이 되어 있어서 남과 북의 생태의 통로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죠. 그리고 이제 쌍방이 비무장지대에 중화기 및 감시 초소를 설치하고 또 함으로써 이제 생태계의 훼손 및 원래는 비무장지대인데 중장지대로 이제 변화되어 있고 화공작전이라든지 시계청소, 사계청소 때문에 많은 그 수목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무장지대는 큰 아람들이 나무가 있을 거다고 생각하는데 비무장지대는 잡목만이 지금 우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비무장지대 생태계가 그래서 많이 훼손됐고 GP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에 따라서 이제 도로 철도망이 연결되고 GP가 철거가 되고 지뢰 제거 등 이런 것이 또 거기서 이루어짐으로써 또 생태계가 이제 훼손되는 그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역시 이제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남쪽과 북쪽이 약 한 25km씩을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이제 되어 있고 민간인 통제선 같은 경우는 약 10km.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역시 이제 작전 도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연환경이 많이 파괴되어 있고 또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사격장 훈련 같은 경우가 남쪽도 많이 있고 몇백만 평, 포천 같은 데는 뭐 450만 평 같은 뭐 한꺼번에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 지역이 또 많이 해서 국토의 중심지대가 군사시설, 군사훈련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엄청나게 피폐해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생태축, 특히 백두대간 같은데 그리고 도서연안, 동해와 서해 연안
그리고 이제 비무장지대 이런 데가 다 이제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뭐 동물들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고 우리도 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생태 통로가 비무장지대에 이제 그 삼중 철조망이 우리는 삼중 철조망 북한 같은 데는 뭐 이 돈이 없어서 그런지 철조망이 그렇게 심하게는 안 쳐져 뭐 삼중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한강하고에서 이제 백령도 이르는 지역이 또 군사작전 지역으로 이르기 때문에 생태 서식지가 또 훼손되고 단절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이 서해안 연안 습지 보존축 그리고 동해안 자연환 경관 보존축 또 남해안 토소해안 생태 보존축 그리고 DMZ 이제 가운데는 생태축. 네, 옆에 보시면 이제 또 백두대간 같은 데는 이렇게 쭉 해서 저 연해주에서부터 한국 호랑이가 이 백두대간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내려오지 못하고 이제 백두산 주변 이제 개마본이라든지 물론 이제 지금 상당히 그 북한 쪽은 이제 밑에까지도 이제 그 호랑이가 이제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남북 공유하천 유역. 그래, 제일 중요한 또 이제 오염원이 이제 남북 공유하천입니다. 북한강과 임진강, 그리고 예성강이 이르는 남북한 공유하천이 북한 수력 발전을 위해서 유역 변경을 함으로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야 될 물들이 북한강의 경우는 이제 서해로 내려와야 될 물이 동해로 가고 임진강의 경우는 임진강으로 내려와야 될 물이 예성강 쪽으로 이제 그렇게 유역이 변경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이 전력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 쪽은 용수 부족과 생태계가 파괴돼요. 상륙된 건설과 유역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제 타격을 입고 있고 특히 임진강에는 이제 환광댐이 이제 가장 큰 댐인데 여기서 이제 그 예성강 쪽으로 유역을 변경해서 3억 톤의 물이 이제 차단이. 그리고 이제 임남댐, 금강산댐 같은 경우는 이제 동해안 안변 지역에 있는 안변 청년발전소로 약 한 45km의 터널을 들어가지고 유역 변경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제 한 16억 톤의 물이 차단이 되어서 우리 화천발전소 같은 데라든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생태계는 엄청나게 그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 이제 환광댐은 이제 임진강 쪽이고 임남댐은 지금 북한강 쪽입니다. 밑에 그 작은 그림을 보시면은 임진강에는 4월 5일 댐이 4개가 있어요. 1호, 2호, 3호, 4호. 그 중간에 이제 환광댐이 지금 제일 큰 댐입니다. 다른 것은 1억 톤이 다 못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평댐과 구룡댐 같은 경우는 거기서 터널을 들어가지고 이제 동해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안변 청년발전소 쪽으로 물이 이제 그러니까 임진강의 일부의 물도 그쪽으로 가고 이쪽에 이제 북한강은 이제 임남댐을 막아가지고 포천댐, 전곡댐, 신명댐 같은 경우까지도 이제 다 이제 북한 저 동해안 쪽으로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이런 댐들이 많은 그 북한강 유역에서는 피해를 좀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북교류 활성화와 국토환경 변화. 그럼 남북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국토 환경에는 또 하나의 그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북한 개방의 진정과 국토 환경 문제. 정말 남북 간의 관계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시 북미 간의 관계, 남북 간의 관계가 활성화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경제개발 및 국토 전반적인 개발 여건이 아마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의 개발 및 신도시 건설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동안에 이제 지정은 해봤지만, 이제 활동이 없었던 5개 경제 특구도 이제 거기에 산업단지가 또 나게 되고, 22개 경제 개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토 환경은 크게 훼손될 그런 가능성이 또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그런 개발을 하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앞으로 이제 남북거리 협력 시대 혹은 미래의 통일 시대에 이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작성을 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제 한 동해 경제벨트, 한 서해 경제벨트, 그리고 적경지역 평화벨트, 이런데 이제 공정개발 추진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이 증대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에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기 오염도 심화될 것 같습니다. 산업화 및 인구의 도시 집중, 그리고 석유 및 가스 에너지로 이런 교체가 이루어질 때는 조금 이제 오염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자동차 소유가 이제 북한도 증가하게 되면 대기 오염이 또 높아질 수 있고, 신도시 건설 및 산업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점점 전개됐을 때 대기 오염 압력이 상승돼. 이제 중국의 처음에 1993년도, 92년도 이제 한중 수교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그쪽에 이제 국책연구기관에서 이제 전 지역을 거의 뭐 저 상해에서부터 이제 동북 삼성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베이징에 갔을 때 새벽에 문을 열어보니까 그 굴뚝에서 큼한 연기가 수없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치 이제 우리의 70년대 같은, 지금은 이제 중국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이제 북한은 아직도 이제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우리도 이제 60년대, 70년대에는 뭐 환경이 대단히 오염이 많이 된 상태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폐수 처리장 하나 만든다는 게 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그런 처리 시설을 이제 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증가, 수질오염, 또한 수질오염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또 이제 탄광 및 공장 산업 시설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 이제 아마 필요하고, 이제 오염물에 대한 폐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특군의 산업단지 개발과 산업시설 특구, 그러니까 이런 특군의 산업단지를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제 오염 처리를 하는 데는 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산업단지가 많아진다고 해도 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산림훼손. 지금까지 많은 산림훼손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비정상적 산림벌채와 방목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그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산림 파괴, 또 목재자원 및 거주지 감소,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질 그런 또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의 벌채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난방 시설 교체 및 에너지 자원을 공급, 우리 아궁이 개량, 우리 60년대, 70년대 했던 것 같이 이러한 것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지 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산림의 복구가 장기적인 과제로 이제 토양 복구 문제도 고려돼야 되고, 무분별한 농지 개발을 이제는 중지하고 산림 파괴 과정을 통해서 개발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제 아마 복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농업 정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이제 남북교리 협력 활성화 시대, 통일 시대에는 이루어져서 이제 참 복구를 생태계의 복구를 해야 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생물종 다양성 훼손. 지금 이제 뭐 산림 및 동식물 서식지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종 다양성이 크게 이제 훼손되고 특히 이제 중국 및 러시아와 생태 통로의 확보 문제, 또 DMZ 생태계 보전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산림 복원 및 수질 개선 등 장기적인 그 목표에 종속될 것으로 이제 농촌 지역의 산림 파괴, 수질 오염 이런 것이 이제 국부적인 생태계 파괴 문제를 또 일으키는 것으로 이제 봅니다. 남북 교류 활성화 시대가 오고 개방화가 진전이 되었을 때 이러한 이 새로운 산업 및 도시개발, 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새로운 또 생태계의 파괴가 한동안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도 역시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이렇게 많이 내면서 생태계가 많이 또 훼손된 그런 또 경험도 있습니다. 남북 교류 활성화 이후 개발 및 환경 관련 이슈가 아마 크게 이슈 확대될 것입니다. 만일에 이제 북한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자연환경 분야에는 또한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고 또 이제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는 낙후된 산업시설, 에너지 공급 체계, 부족한 오염 처리 시설 등을 개선함으로써 이제 단기적으로 환경 오염 개선이 이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다양한 지역별 산업 개발, 신도시 건설 이런 것도 또한 환경 압력에 이제 많은 이제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또 전망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 개발을 활발하게 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우리도 이제 신도시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환경 파괴의 문제의 그 심각성으로 인해서 이제 남북 교류 활성화 이후에 오염된 환경에 대한 보건 및 환경 보전 문제가 아마 이제 남북 간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국토환경 보전과 남북 협력 방향. 그러면 어떻게 보전을 하면서 남북 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방향으로는 국토 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 보건과 환경 정비 등을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국토 환경 조성 및 관리, 그리고 남북 통합 국토 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이제 생태종 다양성 확보 및 남북 국토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이제 유역 변경용 상류댐, 다목적댐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임진강과 북한강에 건설된 그러한 상류댐들을 다목적댐으로 이제 전환해서 물길을 바로잡고 하루 생태계를 복원하는 복원과 용수를 확보하는 일, 많은 이런 비용이 들겠습니다만 그렇게 기본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진 방향으로는 남북 통합 국토 환경관리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 국토환경 기초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남쪽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기초조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서 이제 하나하나 국토 개발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남북한 통합 국토 환경 관리 시스템, 토지 적성 평가 실시라든지 통합 국토 지속 발전 가능 지표, 그리고 이제 환경 평가 모니터링, 그리고 통합 국토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이런 것들, 남북 공유하천, 수자원 공동관리, 평화적 이용방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환경오염으로서는 이제 환경오염 발생 현황을 파악을 해서 각 지역별로 공업지구별로 또 이제 강별로 이렇게 환경 오염물질 발생 지점 및 발생량 등 현황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야 되고, 대기 및 수질 오염 물질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 이게 이제 엄청난 비용이 들죠. 노후 공업 시설물, 연항 파악 복구,
공업지구의 오염원 관리 시스템 도입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 이후에는 이루어져야 되고 에너지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수력, 풍력 등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자원 보전 및 보건 남북 협력. 참, 이 남쪽의 산림자원 보건을 보면은 그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 보건 및 보전 기반 구축, 산림 지역 개간을 통한 농지로 대규모 토지 변화 진행, 특히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이 남북의 협력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락방평 개간으로 인한 산림지역의 토양 유실 방지를 위한 식재사업 추진.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고효율 건축기법 도입해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지열 에너지 이런 거 건축물의 자연형 태양열 난방 이런 것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생물종 다양성 확보.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의 생태 네트워크 구축이 됐을 때, 남북 협력 생태계 조사 정보화 사업 실시. 그래서 GIS 기반의 토지 이용을 통해서 생물 서식지를 이제 파악하는 거. 멸종위기 취약종을 선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존하는 추진.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한반도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 이제 거점 지역 관리 및 생태 네트워크 조성하는 거, 백두대간을 다시 회복하는 거, 그리고 이제 법 제도를 위한 이러한 관리 체계 마련, 특히 이제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존 사업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생물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동북아 지역과의 국제적 협력이 강화. 지금 이제 우리의 생태계는 동북아 지역, 뭐 저기 연해주라든지 동북 삼성이라든지 이런 또 뭐 이 더 넓게는 극동 시베리아까지도 연결되는 이러한 지역과 이제 연결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를 아우르는 생태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 또 이제 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주와 연해주 생물종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동북아 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및 관련 학술기관을 설립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시범산업단지 조성.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범산업단지는 그럼 환경 친화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남북협력 산업지역 폐기물 처리 시설 보급 및 핵심 기술 보급. 그래서 폐수 및 폐기물 처리 시설의 단계적 보급, 폐기물 수거 운반 시스템 개선 확충, 그리고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 기술. 저희는 이걸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죠. 산업단지 청정개발 체제 도입, 생태산업단지 사업 단계적 확산 추진, 신규 산업단지 개발에 생태산업단지 구성 요소를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북한의 이 산업단지 개발에는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공유하천. 가장 지금 문제되는 것이 남북 공유하천. 우선적으로 이제 아마 남북의 평화와 화합,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이 제대로 흘러가고 또 이제 강 주변의 그 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임진강과 북한강 상류에 건설한 유역 변경용 댐을 이제 다목적화해서 하천의 흐름을 바로잡아 수자원 확보 및 생태계를 복원하고 그리고 이제 다목적 댐을 통해서 이제 홍수 조절 및 전력 생산을 일으키면서 강은 제대로 이제 흐를 수 있도록 비록 지금 이제 그런 댐들이 쌓여져 있지만 그 댐들을 다목적화해서 활용했을 때 전력도 일으키고 또 이제 이런 생태계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유역 변경을 해서 상류에서 댐을 막아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흐르는 물을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 생태계가 지금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환경 관련 제도 정비 및 협력 기반.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됐을 때는 이런 제도가 정비가 되고 협력 기반이 구체적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평화협정입니다. 네, 남북 협력 환경 관련법 제도 정비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하는 것. 남북 협력 환경 관련법 정부. 남북 협력 환경 관련법 제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협력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국토환경 보전위원회 및 이 법률 제정 기관과 협의 이런 것들이 이제 남북이 협력해서 이제 제정을 하고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환경법 운영 방향을 검토해서 법적 책임 및 구체적인 내용을 정비하는 것. 그리고 북한 지역 토지 이용과 관련한 난개발 방지 지침 마련. 예, 독일의 경우도 이제 동독에서 서독으로 흐르는 물이 굉장히 그 오염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독에 있는 그 산업이 그냥 막 큰 산업단지에서 흘러보냈거든요. 그래서 서독에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처리 시설을 마련을 해주면서 이제 그 강을 살린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네, 남북협력 환경보전 거버넌스 구축, 정부 부처, 기업, 지역 주민, 전문가 이런 것으로 이제 남북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해서 연계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 특히 이제 남북 환경위원회 설치 및 이런 것을 운영을 하는 어떤 이런 종합계. 그리고 한반도 내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 수립. 지금 이제 자연재해가 남북한 다 지금 많이 좀 심합니다만 북쪽은 정말 많죠. 그래서 이러한 한반도 내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을 남북이 협력해서 수립하는 것. 또 국토 환경 자원에 대한 공동 연구, 환경 친화적인 생산 기술 개발 및 산업 입지의 조성.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한반도라는 차원을 그리고 남북 간의 협력이라는 차원 또 국제적인 그 협력이라는 차원을 생각하면서 산업 입지도 조성을 해야 효율적으로 생산도 하고 국제적인 협력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항공배들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 구축. 그래서 남북이 평화 화합의 길로 가고 북한이 개방을 하고 이제 우리가 통일로 갔을 때는 이제 국제적인 어떤 모든 그 협력의 기반이 더 심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도 이제 북중 간에는 이제 이런 만주 및 연해주와 북한 지역 하천의 오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그 협력이 심화되지는 못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이제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이제 협력이 강화돼야 될 것입니다. 특히 두만강과 압록강 등 이제 국제 공유 하천에 대한 유역 공유 국가인 중국 및 러시아와 환경 보존에 대한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이 두 강을 다시 맑은 이제 물이 흐르는 강으로 바꿔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북아 생태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대응, 연해주 및 만주 지역과 백두대간을 연결하는 동북아 생태 네트워크 구축. 이랬을 때 이제 호랑이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런 희귀 동식 동물들이 이제 이 비무장지대를 이제 건너서 남쪽으로도 내려오겠죠. 북한 지역 에너지 공급 체계의 현재. 그랬을 때 그 정말 그들의 그 활동 영역은 저 만주에서부터 그리고 연해주 그리고 더 위에 러시아의 극동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아마 활동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봅니다. 북한 지역 에너지 공급 체계의 현대화를 위한 동북아 국가 간 에너지 협력 체계 구축. 에너지는 이제 러시아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면은 얼마든지 이제
새로운 그런 에너지 체계로 바꿔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협력, 러시아, 시베리아 천연가스 이런 공급 체계, 특히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과 함께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서로 협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삼천리 금수강산 정말로 아름다운 이 강산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이 됐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태계가 얼마나 많이 오염돼. 인간의 고통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많은 그 자연의 고통이 정말 남북의 분단을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하루속히 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정말 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남북의 문제를 또 풀어가고 또 생태계를 다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상태로 복원하는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